집은 많은데 왜 살 집은 없을까? 집값이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 집이 남아돈다고요? 요즘 뉴스에서 이런 말 자주 듣죠. 집이 남아돈다. 빈집이 13만 채가 넘는다. 인구는 줄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보면 괜찮다 싶으면 이미 계약 완료. 어떤 지역은 마을 전체가 텅텅 비어가는데 서울에서는 30평 아파트 한 채 잡으려고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뉴스에서 말하는 빈집 13만 채,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집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일까요? 대부분은 사람이 떠난 농촌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고, 병원 가려면 차로 30분, 학교는 통폐합됐고, 버스는 하루에 3번. 심지어 어떤 집들은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 있다와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이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방에는 빈집이 많다는데 그 동네로 가서 살래? 대답은 뻔하죠. 엄마,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아 일자리가 있어야 살지. 우리가 찾는 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직장이 있고, 아이 키울 수 있고, 병원과 학교가 가까운 생활 가능한 집이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집이 더 필요하냐는 질문, 요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몰려 살고 있느냐입니다. 집은 남아도는데 일자리와 학교, 병원은 여전히 한쪽에만 몰려 있고, 그래서 인구는 줄었지만 삶이 가능한 특정 지역의 집은 더 부족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부모님, 저희 5남매에서 7명이 살았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전체의 31.7%입니다. 거의 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살다 보니 인구는 줄어도 집은 계속 필요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말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3기 신도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3기 신도시는 희망이라기보다 유예된 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 학교는 내년이고 출근은 이번 달부터인데 집은 몇 년 뒤에 준비되겠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위해 대출을 끌어와서라도 지금 살 수 있는 곳을 택하고 그 선택의 무게는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집니다. 문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공급이 늘어난다 해도 삶은 오늘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집은 더 비싸지고 빚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처럼 되어버렸죠. 누군가는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머물 자리조차 없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빚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리고 LTV, DTI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왜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제는 돈의 흐름만 막았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도, 교육도,
의료도 한 곳에 쏠려 있는데 집만 사지 말라고 하면 그 불안은 다시 집값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사서 부자가 되려는 마음보다 사지 않으면 밀려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탐욕이 아니라 불안의 가격이 되었고 그 불안을 안고 버티는 사람들만 오늘의 도시에 남게 됩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노후는 불확실하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소득은 늘지 않다 보니 결국 집 한 채가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버팀목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선택이 욕심이라기보다 집을 가지면 안심이 되고 놓치면 삶 전체가 흔들릴 것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해 집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더 슬픈 건 그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는 순간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지, 일자리는 어디서 구할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삶의 기본을 하나하나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얻는 대신 삶의 조건을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집값 문제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결국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는 집 한 채의 가격이 아니라 내 아이의 내일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많아도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집은 적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집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일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조금 덜 불안한 곳,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아플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찾으면서요. 집은 투자 상품이기 전에 한 가족이 숨쉬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집값 이야기는 더 이상 얼마가 오르고 내렸는지가 아니라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자리가 다시 삶의 중심이 될 때 집값 문제도 비로소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마리옹기 채널은 정답은 말하지 않되 질문은 깊게 남기는 결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